희한하게 또 귀 모양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약간 좀 변해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종교는 기독교인데 약간 귀 모양은 좀 부처님 귀 모양으로 중간에 바뀐 거를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진을 비교를 저도 해보면 봤습니다. 예, 네. 그 분명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귀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귓볼이 좀 늘어진 모양인데 이게 관상학적으로 늘어진 귓볼이 좀 뭐 돈이 마르지 않는 최고의 길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돈이 뭐가 더 필요해서. 그리고 그러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걸 음. 넘어서 들어온 재물을 새나가지 않게 지킨다. 그래서 음. 약간 부장기도 살짝 부처님 귀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약간 좀 보다 아, 보니까 그런 느낌인데, 왜 이렇게 나 안 하여간, 풀리지? 예, 하여간 그래서 뭐 돈은 많지만 타고난 건 많은데 사업을 사실 좀 많이 말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좀 그 재물이 새나가지 않게 지켜준다는 귀 모양을 갖고자 했나? 좀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뭔가 들더라고요. 인위적인 걸 안 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모양을 봐서는. 사실 그쵸. 이게 뭐 그런 궁색한 설명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신세계 책에서 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뭐 누군가 뭐 나이가 들면 뭐 귓볼이 저렇게 나이가 들면. 처지기도 하지 않느냐 뭐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귀 모양이 좀 많이 확연히 바뀌었다. 바뀌긴 했더라고요. 예. 귀 모양이 바뀌면 뭐 좋다는데 우리가 지금 그 감옥에 계시는 그분도 귀 모양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 예, 그쵸. 그래서 귀 모양 바뀌면 과연 좋은 것인지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영진 회장이 이런데 어쨌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요즘에 좀 신세계 사람들이 걱정이 많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용진 회장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사실 그 어머니 이명희 회장이 사실상 정용진 회장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명희 회장 남매 경영으로 다 물려주고 지분도 차차 정리를 하면서 네, 총괄 회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용진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승진을 한 이후에는 경영 일선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좀 정말 그 누구도 좀 약간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게 굉장히 엄청 측근이던 사람을 최근에 경질했다는 이야기가 좀 들려요. 이제 뭐 김땡땡이 분인데 김씨인 분인데 언론사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음, 이후에 CJ ENM에서 홍보 업무를 하다가 신세계에 이직을 하고 나서 정용진 회장이 굉장한 좀 측근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기경을 엄청나게 잘해서 아주 친밀한 사이였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경질은 그럼 본인이 시킨 게 아니라 더 위에서 시킨 거 아닐까? 막 이런 근데 추측성이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음, 이거는 두 사람 사이가 좀 틀어져서 그렇게 됐다라는 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그 정용진 회장 정말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사진도 여러 번 찍힐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 홍보 출신으로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까지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영지원 총괄을 하면서 뭐 전략 업무나 뭐 감사 기능까지 총괄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권한이 좀 막강했는데 그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 만나러 워싱턴 갔다 오잖아요. 그 이후로 뭔가 아무튼 좀 틀어져서 이 경질이 좀 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정말 뭐 그렇게 친했던 사람까지 갑자기 좀 잘릴 정도이니 누가 정용진에게 사실 좀 브레이크를 걸겠느냐 이런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뭐 복귀를 한 해 만에 그런 뉴스를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고 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기업인으로서 정영진, 소통왕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존재지만 기업인으로서 정영진 회장은 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 되게 이제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엄청 좀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야심차게 버렸다가 좀 실패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 삐에로가 있었고요. 또 제주 소주 푸른밤. 음,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마트. 잘 모르시죠? 일렉트로마트는 저도 잘 잘 모르겠습니다. 몰랐는데 하여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야심차게 좀 버렸다가 실패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마트 재무 상황도 좀 안 좋다고 해요. 이마트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원인데 지금 차입금이 12조 원 정도라서 그러니까 시총의 5배 수준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코스피 굉장히 좀 강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으로 보면 42%, 또 10년간으로 넓히면 48%가 지금 이제 하락을 했고 주가가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이제 인수합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마트 계열은 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유경선 기자 이 얘기를 들으면 확실히 오너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데 이번 신세계 사태는 사실 그 오너 리스크에 어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인 것 같아요. 정영진 회장 신세계 계열사에서 가장 그래도 좀 효자라는 스타벅스 코리아마저도 지금 그 타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원래 스타벅스 하면 정치색도 없고 글로벌하고 세련된 브랜드의 대명사인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미지 타격도 좀 불가피하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 본사가 이제 미안하다 사과하는 그런 게 한 번 있었고, 또 미국 본사하고 뭐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 콜옵션에 따르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으면 뭐 주식을 다시 싸게 인수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고, 신세계에서는 일단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과정들이 정영진 회장의 어떤 오너 리스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앞으로 스타벅스의 앞날에도 분석을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부장도 이제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 이제 이 이제 미국 본사랑 맺은 이 주식 매매 계약서에 이제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마트의 귀책 사유가 발생해서 이 계약이 해지가 되면 미국 본사가 이제 신세계가 가진 지분 전량을 시장가보다 한 35% 싸게 이제 헐값에 사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조항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제 신세계 아니 저기 정영진 회장이 이제 스타벅스 대표랑 이제 관련 임원들을 아주 곧바로 경질을 했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조항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좀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었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마트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약상 의무 불이행 같은 이제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고요. 업계에서도 지금 미국 본사가 실제로 콜옵션까지 행사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미국 본사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서 이제 유경선 기자도 정리해줬지만, 이 논란 이후에 이제 일주일 만에 매출이 한 전주 대비 한 26% 넘게 빠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한 86억 정도가 이제 날아간 셈인데, 어쨌든 스타벅스가 이번에 이제 불매 운동의 여파로 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기사를 쓰고 그날 저녁에 이런 보도자를 신세계에서 뿌렸잖아요. 정영진 회장이 경로해가지고 그 스타벅스 코리아 회장을 잘랐다, 뭐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언론이 이걸 썼는데, 사실 저 그때 그거 보고 되게 화가 났어요. 왜 경로를 네가 해?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너 하나만 괜찮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다시 제3자인 것처럼 해서 내가 경로에서 잘랐으니까 그거로 끝내자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본인까지 나왔는데, 마지막 그 대국민 사과를 할 때도 보면 기업 그 시스템을 잘 점검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느낌을 줘서 굉장히 좀 짜증이 났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사실 좀 짜증이 납니다. 근데 신세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광주에 또 보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어떤 건가요? 그 이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라고, 거기 복합 개발 사업이에요. 이 신세계 프라퍼티라는 그 이마트의 자회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 규모가 1조 3천억 원이 넘는 굉장히 좀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단지 안에 스타필드, 또 뭐 콘도, 또 뭐 골프 시설, 또 레지던스까지 조성을 하는 이제 큰 사업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굉장히 지역 여론이 악화되다 보니까 진행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고, 또 터미널 사업도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이것도 총 사업비 3조 원 규모로 이제 굉장히 큰데, 이게 좀 인허가나 행정 절차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여론까지 안 좋아지니까 앞으로 좀 굉장히 많은 액션을 신세계가 보여줘야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여론 상당히 나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방선거에 나온 민영배 그 의원이라고, 이 양반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인데 광주를 모욕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분 이제 차기 시장이죠.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지금 광주 시민단체나 이런 데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차질을 빚은 건 맞은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게 좀 이런 상식도 없나 싶었어요. 스타벅스가 이제 매장 수가 광주에서 서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대비로 광주라고 해요. 그럼 광주에서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거기다 대고 5.18을 조롱을 했으니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약간, 만약에 이게 정영진 회장이 몰랐더라도 이걸 걸러낼 정도의 기업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인가? 그럼
스타벅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세계 그룹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마트 이제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있는데 요 논란 때문에 좀 해소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알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게 정부와 여당이 이제 쿠팡 독점을 이제 좀 견제하려고 이제 대형마트도 이제 새벽 배송이 가능하게 좀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세계나 뭐 이제 이마트를 비롯한 이 유통 대기업들이 이제 기대를 엄청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이제 스타벅스 논란이 터지면서 좀 상황이 좀 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대형마트 이 새벽 배송을 이제 소상공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목소리에 이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당연히 이제 이번에 스타벅스 논란으로 지금 신세계가 국민적인 이제 공분을 샀는데 뭐 이런 신세계 정부가 특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자체가 좀 전면 재검토될 확률이 높아졌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참 돌이켜보면은 그 정영진 회장은 참 이슈가 많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정영진 회장 집이 판교였을 때 버스 전용 차도로 다녀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고. 네, 판교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수억 원대에 달하는 벤츠 미니버스를 타고 혼자 그냥 출근하는 길에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굉장히 출근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버스 전용 차선이라는 그 공공재를 되게 사적으로 부적합하게 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당시 보도에 나온 이야기는 왜 그럼 이렇게 했느냐. 정용진 부회장이 저녁 시간에 가까운 지인들과 사교 생활을 즐기는 취향 등으로 인해서 회의 시간인 오전 9시에 임박해서 출근하다 보니까 러시아워를 피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걸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도 보면 좀 또 다시 어떤 분이 생각나는 예, 뻥카를 보낸 분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간 좀 이런 안 좋은 모습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오너 리스크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언론에 회자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있었던 사례가 전에도 있었나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미스터 피자가 있는데 그 이제 정우현 회장이 이제 가맹점 갑질 논란에 휩싸였고 여기에 이제 경비원 폭행 사건까지 이제 일으키면서 당시 미스터 피자가 프랜차이즈 피자 업계 1위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헐값에 이제 사모펀드에 팔려 나갔고 이제 해외에서도 좀 찾아보면은 이제 마케팅 한번 잘못했다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 케이스가 좀 이번에 스타벅스 사태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텍사스에 이제 미라클이라는 매트리스 업체가 있어요. 이제 이 업체가 이제 2016년에 이 업체 사장 딸이 이제 매트리스를 이제 탑처럼 한 2개를 쌓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사람이 이제 그 뒤로 이제 넘어지는 거를 이제 홍보 영상이라고 찍어 올린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영상 이름이 트윈타워 세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빌딩 세일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필 이제 9.11 테러 15주기를 한 며칠 앞두고 이제 업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11을 이제 희화화했다 이런 논란을 빚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너가 사과문까지 냈는데 막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아예 폐업을 하게 된 경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게 진짜 남일이 아닌 게 이제 이번에 이제 스타벅스 이제 파문이 터지기 전에 이제 이마트 주가가 한 10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 한 8만 7천 원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너 리스크를 이제 제때 관리를 못하면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한순간에 퇴출될 수 있다. 그래서 정용진 회장님이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사실 되게 자유를 엄청 좋아하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이 정용진 회장도 굉장히 뭐 자유를 엄청 이렇게 엄청 목 놓아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자유롭게 사실 사시면 그렇게 되죠. 뭐. 근데 사실 뭐 네. 본인은 되게 이제 미국이 그런 어떤 자유가 실현되는 어떤 이상향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 잘못 배운 어떤 이상한 자유를 맨날 옹호하는 뭐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 것 같고 하여간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 피해는 직원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사과 이번에 정영진 회장의 사과가 또 문제라고 느꼈던 건 어쨌든 현장에서 보여주는 액션은 진짜 별로 실효성 있는 게 없었다는 건데 이 직원들이 뭐 그 콜 마이 네임이라는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 스타벅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누구 고객님 이렇게 자기가 설정한 이름을 불러주는데 거기에 이상한 이름을 넣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면 실효성 있게 좀 제재를 하던가 했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뭐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뭐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이렇게 비하한다던가 한다든가 뭐 이상한
음담패설이 섞인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전히 자기 이름으로 설정을 해놓고 스타벅스 직원이 불러주면 그거를 약간 낄낄거리면서 즐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아주 힘들어하는데 이거를 별로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는 조치라도 취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 스타벅스 사태를 정리를 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정영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럴 일이 있어 보이세요? 뭐 사실 아직 그렇게 뭐 물러나지는 않겠죠. 이제 물러나진 않을 텐데 다만 좀 그 눈에 띄는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등기 이사로 선임이 좀 되라. 그 사과문에서 모든 책임은 다 저에게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정영진 회장이 지분이 가장 많은 지배주주이기는 하지만 등기이사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법적 책임을 진 경영진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등기이사로 선임이 되어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라 라는 그 일침은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우리 정영진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재벌놀이를 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스토브 리그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안 그리고 봤습니다. 거기 되게 명대사가 있는데 그 남궁민 씨가 연기하는 그 단장 백승수 단장이라는 사람이 그 힘을 없애려고 오는 그 재벌이죠. 그쪽 집안 사람한테 사장한테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삼루에 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정용진 회장을 가리키는 정확한 말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가 용진이 형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친분을 쌓고 뭐 자기를 사람들이 용진이 형 박수 쳐주고 유명인들이 만나주고 막 이런 일거수일투족이 한때 이제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사실은 본인이 잘나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잘나서 간 줄 안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그것부터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까지 삼루에 가서 본인이 한 번도 홈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 사업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리가 그 정영진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인물 비상계 시그니처로 이제 프로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한 줄 논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삼행시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운을 좀 띄워주세요. 정용진으로. 네. 정용진 회장님. 용. 용진이 형이라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받던 당신은 왜 이렇게 흑화되셨나요? 진. 진심으로 고객 섬기는 법을 대전에 성심당 가서 배워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준비한 이유가 며칠 전에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이제 대전 성심당에 가가지고 좀 이런 뼈 있는 말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성심당 같은 이제 마음으로 이제 고객들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기업이 있는데 성심당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신세계가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이 아니라 내수로 살아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정서를 얼마나 민감하게 읽어내는 것 자체가 이게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이 되는데 지금 신세계가 완전히 좀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이제 고객을 섬기는 이제 기업이 뭔지 좀 성심당 가가지고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경선 기자는 네, 저는 이제 정영진 회장이 멸공 대신 멸공은 좀 이제 잊고 대신에 멸사봉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멸사봉공이라는 말이 사실 뭐 일제가 만든 말이라고 해서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뜻 자체는 개인을 좀 낮추고 개인보다는 본인이 속한 좀 공동체를 위해서 좀 더 봉사하고 복무해라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뭐 자유를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 받은 것도 많고 그리고 그만큼 본인이 사회에 좋은 기업 활동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성심당도 지역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제발 좀 이제 나이도 60이 가까우신데 철 좀 드시고 커뮤니티도 좀 끊고 좀 공동체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경영인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정영진 회장 얘기했는데요. 저도 아까 그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은 삼루에서 태어났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타석에 들어섰을 때 이미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한 번 잘못 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들 대부분 절박하게 사는데 어떤 본인의 감정이나 기분으로 신세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이 국민들 기분을 좀 상하지 않고 처음에 초심으로 용진형으로 시작했던 마음으로 좀 내려와서 땅에 발 딛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